고승범 단 한 번 예외 없이 이러면 금융위기는 터졌다에 대해서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생방으로 우리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재테크 명강의 일부를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금융위기 뭐 재작년부터 금융위기 온다 뭐 이런 최 땡땡땡 뭐 소장님도 계셨고 여러분들이 계셨죠. 막 말을 뱉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1년 반이 또 흘렀고 2024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기 이러면서 미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은행이 파산을 했고요. 파산할 은행을 또 JP모건이 인수도 했고요. 최근에는 뉴욕 은행까지도 파산이 되는 거 아니냐. 상업용 부동산이 망가지면은 또 이렇게 미국 은행들이 다 자빠지면서 한번 크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권에서 잘 막고 또 막고 워낙 베테랑 자넷 옐렌 베테랑 제롬 파월은 그냥 뭐 중간이고요. 그 외에도 그 사운드들 친구 JP모건이라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고 서로 복골복 윈윈하는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 통들 잘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달러를 지금 고수하고 이끌고 있는 이창용 총장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러나 터질 건 터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에 비해 저 또한 그 예측에 도를 던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도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유는 여기서 이 고승범 님께서 말씀하신 재테크 명강 중에 이야기 이분은 전 세계 중앙은행이 경기 불안 해소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던 2021년 7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중 유일하게 금리 인상 의견을 내 매파 성향 인사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 안정을 명분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요. 이후에 금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과감한 대출 규제 시행으로 코로나 팬데믹 후 과도하게 불어나던 가계 부채를 진정시키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평가를 받을 만하죠. 그래서 고 전 위원장은 금융의 발전이 오히려 금융 안정을 해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표적이고 파생 상품 발전이 오히려 주택 시장에서 금융위기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 금융위기를 되짚어 보면 공통적인 징조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고 전 위원장은 똑같은 금융위기가 반복해서 발생하지는 않지만 다만 제가 주장했던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리듬이 여태껏 들어가서 금융위기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과도한 부채.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인 부채 6천조에 달합니다. 그는 모든 위기는 과도한 부채 문제와 연결이 되면서 반복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복됐다라는 과도한 부채 때문에 반복된 것은 바로 금융위기 항상 초래됐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분위기 좋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고 계속 사람들은 아직도 맛있는 거 먹고 돈을 쓰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대출을 받아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정권은 그것을 빚을 내서 막고 또 풀어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은 돈을 찍어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돈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총선이 끝나면 어떤 일이 닥칠지 그때는 저는 한국에 없습니다. 바라보면서 정말 따뜻한 일이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금융위기
바로 과도한 부채로 항상 이루어졌던 과도한 부채 연결의 반복점에 그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2부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일부와 거의 비슷하긴 했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는 향후 금리 전망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전망을 제시한 거는 이제 자기가 재테크 금융위원장으로 있을 때에 여러 그 플랜을 짜서 진행한 것 중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장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8대 금융위원장도 하셨었고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금리에 대해서 여러 전망을 제시했을 때 잘 진행을 해 오신 분 맞습니다. 굉장히 금리의 앞으로 향후 3년, 10년, 20년 이런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꼭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 이제는 단기적인 전망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30, 20 금리에 대한 것을 미리 예견하고 예측하고 봐야 된다. 그거는 딱 하나 공부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코로나 이전 경제학자들은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았지만 코로나 사태 후 학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바로 중립금리,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냉각시키지도 않는 금리 수준이 가장 정직한 금리의 맞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년의 경제 발전으로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추정하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7%고요. 미국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더 잠재 성장률이 0%까지 갈 가능성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금리 40년 이어진 장기 하락 추세는 끝났다. 말하자면 2% 내외에서 돈을 풀고 그리고 돈 가지고 이렇게 쓰면서 분위기 조성했던 이 40년 장기 하락, 금리의 40년 장기 하락 추세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오를 수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의 발전 그리고 파생상품의 발전 오히려 주택시장 위기를 확산시켰고요. 돈 막 빌려줬고 돈 찍어가지고 돈 10% 5% 집어넣고 95% 빚내가지고 집 사고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러면서 또 경제를 살리려고 하니 이자를 또 내렸죠. 그래서 0% 이자를 비롯해 2% 이자까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마구잡이로 막 쓰면서 거품이 막 생겼죠. 그래서 지금의 결과는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거품이 쌓인 이 지금의 현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향후 금리 전망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지만 어차피 이제 금리가 내려가지만 그렇게 많이 내릴 수 있는 저금리로 내려가는 시기는 이제 시대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40년 동안에 금리가 하향 안정되는 추세가 이어졌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 많은 학자는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구조적인 경기 침체와 저축 과잉 등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물가 오름세에 대응하면서 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학자들 생각도 바뀌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립금리, 경기는 과열시키지도 냉각시키지도 않는 꾸준한 기존 금리, 낮은 금리가 아닌 오른 금리가 아닌 이제 물가가 조금 잡히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3%가 넘는 금리를 쓰며 살아야 된다. 돈을 쓰려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고승범 네, 전 금융위원장님 좋은 말씀 재테크 명강의 보내주셨는데 결과적인 거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금융위기는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터졌다. 바로 그 중요한 내용은 빚입니다. 아시겠죠? 과도한 부채. 과도한 부채를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자도 못 붙고 가진 부동산일 경우에는 경매가 들어갑니다.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하면서 굉장히 수렁에 빠지고 빚까지 안게 되면은 몇십 년을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적인 그리고 기업, 자영업, 사업, 개인, 주식을 하면서 부채를 안은 사람들 다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바로 과도한 부채가 모든 위기는 과도한 부채 문제와 연결돼서 반복적으로 금융위기가 예외 한 번도 없이 터져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